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네, 이번 국감 지난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정권을 막론하고 조용한 국감은 없었는데요. 매 국감마다 폭로와 공방 이어지고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조기 대선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다 보니까 국회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네. 올해 가장 뜨거운 국감 현장 단연 법사위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감 첫날에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출석했는데요. 예.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이 시작과 끝에만 자리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사법부 수장의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한 관행이었는데 국감 첫날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관례를 깨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의 이 이석을 막은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 자리에 몰려가 항의하면서 국회 경위가 출동하는 등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비단 법사위만 전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무위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두고 또 국토위는 이재명 정부의 이 집값 대책 두고 또 오늘 당장 진행 중인 행안위는 경찰청 국감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와 석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설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때 아닌 욕설 문자 논란까지 또 불거졌잖아요. 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장이었습니다. 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비속어가 들어간 문자를 공개하면서 파문이인 건데요. 네. 예, 이 공개한 문자 화면에 박 의원의 이 전화번호까지 노출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후 상황은 마치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방불케 했습니다. 네. 예, 박 의원이 사적인 문자를 공개하다니 너 진짜 대단하다. 예, 이렇게 거칠게 항의했고요. 예. 다른 다른 여야 의원들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감은 결국 파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 계엄을 비판하면서 박 의원의 장인이자 12.12 군사반란 이 가담자인 차규헌 전 장관을 거론하자 박 의원이 이에 격분해서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김 의원의 문자 공개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5일 보낸 문자를 한 달이 지나서 공개한 건 최근 자신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경기동부연합 이 연기설로 비판하니까 네. 친명계인 김 의원이 이에 대한 보복성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예. 예, 논란은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설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두 의원 너 한 주먹거리다 내가 이긴다. 예, 거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창피합니다. 알려졌습니다. 네. 예, 결국 두 의원이 서로 사과하면서 국감은 재개됐는데요. 사실 어제 과방위 국감 우주항공청 설립 등 논의할 현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 강성으로 꼽히는 최민희 위원장도 이 동료 의원들의 언행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국감 재개 후에 이 자리한 증인들을 향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네, 진짜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정책 검증보다 이렇게 감정 싸움이 더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여야는 국감 전부터 뜨거웠던 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 두고도 신경전 계속되고 있죠. 네, 이번 국감에서 계속되는 불씨 바로 김현지 대통령 그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입니다. 네. 일단 현재로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은 야당이 스토커 수준으로 김영재 실장 그 출석에 집착하고 있다. 이거는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야말로 김현재 실장 불출석에 집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불출석에. 예. 국민의힘은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이 경기동부연합 연계설을 비롯해서 인사 개입설 등 김현재 실장을 향한 대규모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에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등 총 6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실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의 국감 출석 요구 정당하다.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일단 김 실장이 야당이 요구한 이 6개 상임위에 모두 출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만약 출석을 한다면 가능성이 가장 큰 상임위는 대통령실을 피감하는 운영위인데요. 운영위는 당초 15일에 김 실장의 이 증인 출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네. 여야가 이 조율이 불발되면서 이 회의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야당은 이거 김현지 증인 논의를 피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여당은 이달 중에 운영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당초 김 실장의 이 국감 출석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던 인물이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인데 박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야당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부른 순간 이 판은 깨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국감 뭐 여야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하면서 국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핵심 참모들의 이 국감 증인 출석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네. 예, 대통령실이 어떤 뭐 핵심 참모들의 증인 출석을 막거나 제지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국감 관련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선 국감에 임하는 공직자의 이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국감의 의미 거듭 강조했는데요. 예. 이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회 지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각 부처에 지시하면서 타당한 지적을 방치할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동시에 이 국감 증인들의 위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젠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국감 증인의 위증 고발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제대로 된 수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감에서는 또 어떤 사안들이 추가 변수가 될까요? 네, 우선 법사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허. 예, 이미 현장 국감을 포함해서 이 대법원 국감 2차례 진행됐거든요. 예. 민주당은 국민이 들어야 할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단일 기관이 3차례의 국감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법사위 국감이 너무 소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해요. 예. 뉴스가 계속 조이대로 도배되다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이 핵심 정책이나 다른 상임위의 이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네. 이에 뭐 실제 법사위의 이 대법원 3차 국감이 성사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이젠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도 이어지는 이젠 국감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 외통위는 다음 주 21일 화요일부터 나흘간 캄보디아 현지 국감을 진행합니다. 현지 범죄단지와 이제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인데요. 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불출석 결정 모두 남은 국감 일정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첫 주부터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정작 이 국정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국감의 본래 의미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얘기해 볼까요? 네, 이재명 정부가 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른바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데요. 서울 전역을 통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역대급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네. 국토부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고가주택에서 시작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이 됐고 이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일부 지역만 토어제 구역으로 묶어선 이 집값 상승세에 막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예. 정부는 필요하면 이 보유세, 거래세 조정까지 검토하겠다면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네. 이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 파장에 시장과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비판 배경은 뭡니까? 네, 정부의 이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야당의 이 성토와 비판 쇄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 대책으로 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대출을 얻어서라도 수도권에 집을 얻고 싶어하는 서민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려는 반시장적인 수요 억제는 마취제나 환각제 같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을 떠나라고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이 실용과 협치,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이쯤 되니까 여당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야당이 이제 빚을 못 내게 하는 대책 이걸 중점적으로 비판했다면 네. 여당은 그러니까 빚을 안 내도 될 만큼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대출 규제, 거래 규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희생자가 서민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진짜 피해자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내몰린 무주택자들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수십억 원씩 빚을 내 집을 사는 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돈이 땅이 아니라 생산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인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사실 정치적인 배경이 또 따로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결국 부동산 정책을 둔 이 여야 논쟁의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 표심 공약이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이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네. 집값이 오르면 이 정부 심판론이 커지고 반대로 안정세를 보이면 여당이 유능한 경제정당 이미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이 급등한 집값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 국민의힘에 내줬거든요. 예. 이런 기억이 지금 여전히 여야 모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권에선 곧 선거 리스크이자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인데요. 야당으로서는 특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패착을 강조할수록 실제 성과가 나오지 않을수록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얻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그 부동산 대책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 리스크를 아하. 같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서영구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 후 시장의 이 온도계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의 분위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